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42명으로 늘었습니다.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데 클럽 방문자가 가족과 지인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2차, 3차 감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외국인 확진자 3명이 신촌에 있는 클럽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클럽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와 신촌대학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젯밤 이태원 클럽은 문을 닫았지만 강남 클럽 앞은 빗속에서도 장사 중이었습니다. 이태원과 강남 밤거리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부금 사용처를 두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정의기억연대가 지난 4년간 49억 원을 모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5분의 1도 안 되는 9억 원만 할머니들에게 지급됐고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자정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조건 없이 석방됩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서 다른 사례와 비교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황금 연휴가 결국 독이 됐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집단 감염이 확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확진자만 최소 42명으로 집계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청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다혜 기자입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 발표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수는 현재까지 최소 42명입니다. 그제 2명에 이어 어제 13명이 추가 확진됐고 오늘 27명이 더 나온 겁니다. 대구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과 같이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응이 최선입니다. 특히 확진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태원에 방문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이 2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지역 7명, 인천 6명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청주와 부산에서도 각각 1명씩 환자가 나온 겁니다.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21살 남성은 지난 7일까지 서울에 머물다 어제 부산에 돌아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도 용인 거주 29살 환자가 지난 2일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했던 시간대에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서 단순히 이 클럽이 머물거나 또 그 확진자의 거주지에 국한된 이러한 감염 확산 사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용인 거주 29살 남성 등 초기 확진자들이 방문한 이태원 클럽 5곳의 방문자는 일단 2,000명이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클럽 출입자 명단을 토대로 조사 대상자 1,946명을 추렸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67%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 불통자 1,309명에 대해서 경찰과 함께 조속한 시간 내에 반드시 검사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서울시는 클럽 출입자들을 확인하는 대로 2주간 자가격리할 예정이며 이태원 다른 클럽 방문자들도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는 청주 백화점 직원도 있습니다. 출근하다가 근무를 하다가 다수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큰 걱정은 클럽에 다녀간 시점입니다. 용인 확진자가 다녀간 5월 2일이 아니라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있었던 겁니다. 누구한테 올봤을지 또 누구한테 옮겼을지 조사할 접촉자가 수천 명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고객들로 붐비는 주말 오후인데도 백화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임시 휴업을 알리는 플래카드도 내걸렸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 근무하는 22살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오늘 하루 그 확진자 통보받아서 살균소독 점검을 위해서 임시 휴점을 하고 있어서 방역당국 통해서 확인 후에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이 남성은 지난 4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태원 킹클럽에 방문했는데 이후에도 4일간 백화점에서 근무했습니다. 코로나라는 게 전염병이고 사망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클럽 방문 시기도 문제입니다. 용인 확진자는 지난 2일 킹클럽에 들렀는데 동선이 겹치지 않습니다. 이 남성이 방문한 4일과 5일 사이에도 이태원 클럽 내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경기도 양평 20대 확진자도 지난 4일과 5일에 이태원 클럽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산발적인 또는 별도의 연결고리들이 있는 상황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당초 용인 확진자가 다녀간 지난 2일 클럽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추산한 1,500명의 조사 대상도 훨씬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추가 확진자도 급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또 걱정했던 지역사회 내 2차, 3차 감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들,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황수영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성남시 의료원 남성 간호사의 가족들이 잇따라 확진된 겁니다. 간호사는 지난 2일과 3일, 5일 서울 이태원 클럽에 들렀는데 형과 어머니도 연이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간호사가 근무했던 수술실을 폐쇄하고 접촉자 108명을 비롯해 500명 넘는 직원들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연휴 두 차례 이태원 클럽을 찾았던 인천 부평 20대 확진자의 누나와 지인입니다. 해당 클럽에 방문한 적 없는 누나는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지난 6일 확진자와 함께 춤 연습을 한 26살 댄스 연습장 회원도 확진됐습니다. 특히 클럽에 다녀온 20, 30대 확진자들이 무증상 상태에서 여러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주변에 누구라도 환자가 될 수 있고 또 어디서나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인천 정신병원에 입원한 21살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 4일 클럽에 다녀온 사실이 밝혀져 병원 자체가 통째로 격리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숙소에 대기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몰래 이태원 클럽에 놀러 갔던 군인도 있었습니다. 감염된 채 부대에 복귀를 했고 결국 같은 중대 소속 병사에게 2차 감염이 됐습니다. 불씨 하나가 큰 불로 무섭게 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영내에서 2차 감염에 의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퇴근 후 숙소 대기 지침을 어기고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다 확진 판정을 받은 A하사와 같은 중대 소속 병사입니다. A하사는 지난 1일 밤과 2일 새벽 사이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고 5일부터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았습니다. 증상이 있음에도 다음날 정상 출근했는데 이때 B병사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병사는 A하사의 접촉자로 분류돼 어제 감염 여부를 검사받았고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검사받았던 10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내 2차 감염 우려가 현실화된 데다 단체 생활을 하는 병사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A하사와 B병사가 같은 부대라 접촉자가 대부분 겹친다며 추가 확진자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레 전망했습니다. 격리자로 분류된 49명은 현재 별도의 군시설로 옮겨 격리 중입니다. 또 A하사가 다녀간 육군회관과 별관식당은 소독 후 잠정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직할부대와 별도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소속 대위도 지난 2일 이태원 클럽을 찾았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 당국은 이 대위의 밀접 접촉자를 분류해 검사를 진행하고 예방 차원에서 부대원들을 격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초등학교 앞에 클럽이 있다면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서울 신촌에 진짜 그런 클럽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3명이 알고 보니 이태원뿐 아니라 이 초등학교 앞에 있는 신촌 클럽도 다녀갔습니다. 계약을 했더라면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불안했을지 아찔합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황금 연휴 기간인 지난 3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500여 명이 방문한 신촌의 클럽입니다. 이 가운데 이태원에서 함께 거주하는 프랑스인 10대와 20대, 미국인 20대도 택시와 지하철 등을 타고 이틀 연속 클럽을 찾았습니다.
지난 3일 밤 9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신촌클럽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또 클럽을 찾아 5시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들 외국인 3명은 지난 2일 용인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이태원 클럽에 머물렀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신촌 대학가의 한 클럽입니다. 정부 지침으로 인해 휴무를 한다는 글을 붙여놓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클럽 입구에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는 클럽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붙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클럽에서 불과 40m 떨어진 거리에 초등학교도 있어 인근 지역 거주자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초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대학가라서 인구 유동도 많은데 근처에 사는데 너무 걱정도 되고. 대학교들이 밀집해 젊은이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신촌에 확진자 3명이 다녀가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공부하러 혹은 저모임을 하러 학교를 많이 오는데 확진에 대한 두려움이 옛날처럼 저번 2달처럼 다시 심해지는 것 같아요. 방역당국은 이틀 동안 해당 클럽을 방문한 514명에 대한 추적에 나섰습니다. 또 클럽 방문자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채널A 기자들이 어젯밤 서울 거리에 나가봤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어젯밤 서울 이태원은 순식간에 유령 도시처럼 텅 비었습니다. 먼저 구자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유흥 주점들이 밀집한 골목으로 구청 공무원들이 들어섭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자 유흥업소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부가 그게 안 되게 되면 앞으로 행정명령을 수집해서 심의명령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태원에 있는 유흥업소와 주점 등 50여 곳에서 현장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구청과 경찰의 점검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손님도 보입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이른바 불금이지만 어젯밤은 한산했습니다. 확진자 집단 발생 소식에 이태원의 밤거리에는 사람의 발길이 뚝 끊겼고 대형 클럽 곳곳엔 임시 휴업을 알리는 글이 붙었습니다. 확진자가 쏟아진 클럽 3곳이 있는 거리에는 문을 연 가게도 오가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현재 시각 자정을 넘겼는데요. 평소라면 많은 사람들로 붐볐을 이 골목의 클럽들은 모두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뚝 끊기자 해당 클럽 주변 상인들은 한숨을 쉽니다.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뭐 2층 나오고 그 이때는 33년이었는데 여기는 짱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를 앞뒀던 황금 연휴 기간, 이태원 상권이 회복될 것 같은 희망은 확진자 집단 발생으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우려했던 지역사회 집단 감염이 재발하면서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이태원이 비니까 강남 밤거리가 꽉 찼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려도 클럽 앞은 우산 쓴 손님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젊음을 믿는 건지 차라리 감염이 돼서 쉬고 싶다는 철없는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극과 극인 어젯밤 유흥가, 이번에는 서채래 기자가 강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럽 앞은 우산을 쓴 채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입구에선 체온을 재고 마스크 착용을 권하면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강조하지만 마스크 올려주시면 들어가세요. 클럽 안으로 입장했더니 방역 수칙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밀폐된 공간 속에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거나 반쯤 걸쳤고 음악에 몸을 맡기며 밀착합니다. 클럽을 나와 유흥가가 밀집한 서울 강남 거리를 살펴봤습니다. 실내 포장마차 앞에는 비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천막 아래 다닥다닥 모여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첫 주말에 맞춰 신장 개업한 클럽도 있습니다. 호객 행위는 끊이지 않고 너무 많죠? 얼마나 많아요? 인간이죠. 클럽 앞은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새벽 2시를 넘긴 시각인데요. 이거 강남 일대 클럽과 유흥주점에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유흥주점이 문을 닫자 클럽과 유사한 감성주점에 사람들이 몰리기도 합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다시 시작된 집단 감염이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건강하거든요. 저는 사실 8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서울시는 오늘부터 유흥업소 영업을 중단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순간부터 해당 시설은 영업을 중지하여야 하고 위반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현실화되는 시점에 유흥업소 측과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절실합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네, 여기서 알려드릴 점이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5명이 더 늘었습니다. 오후 7시 현재 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후 6시 기준보다 서울에서 1명, 경기도에서 4명이 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세한 내용 정책사회부의 김담비 기자 나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뉴스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초기 발생 환자가 2일 클럽에 다녀온 사람이죠. 용인에 사는 29살 남성 1명이었는데요. 네. 달라진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방역당국이 하루 사이에 달라진 역학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0대 용인 확진자를 초기 발병 환자로 지목하고 이 확진자를 통해 2차, 3차 수평적 전파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런데 방역당국은 2일 당일 해당 클럽에 이미 증상을 보인 환자가 3명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역당국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단일한 어떤 공통 감염원 또는 초발 환자 1명에 의한 전파라기보다는 다른 가능성, 즉 이미 어느 정도 산발적인 또는 별도의 연결고리들이 있는 상황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 29살 용인 확진자 역시 다른 사람에게 옮았거나 또 슈퍼 전파자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용인 확진자가 이태원 일대로 돌아다닌 지난 2일 밤이 아닌 4일에서 5일 사이 이태원 클럽을 다녀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용인 29살 남성이 첫 전파자가 아니라 다른 슈퍼 전파자가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 슈퍼 전파자를 하루빨리 찾아내야 될 텐데 사실 그 클럽에서 방역을 좀 철저히 했다면은 좀 거리두기를 좀 했더라면은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확진자들 클럽을 다녀간 날짜들이요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지 않았던 시점이었잖아요. 그때 그 클럽이 문을 열어도 되는 거였나요? 네, 사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3차례 연장하면서 마지막 연장 시기에 행정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지금 운영 금지에서 운영 제한으로 행정명령을 완화하고 발열검사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만 준수한다면 문을 여는 게 문제가 없도록 한 거죠. 이렇게 행정명령을 조기에 해제한 게 이번 집단 감염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다시 부랴부랴 유흥시설 운영을 자제시켰습니다. 서울시는 관내 유흥시설 운영을 사실상 중단시켰는데 이번이 2번째입니다. 오늘 저희와 통화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불이 나면 불을 끌어가는 수준이라고 지금의 방역 대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클럽 같은 유흥시설은 보통 지하에 있거나 창문 등이 없어 환기가 어렵죠. 또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 모이고 사실상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일일이 점검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한두 명의 감염자가 여러 명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클럽 문을 닫지 않는 한 감염을 최소화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클럽에 놀러 오면서 밀착해서 노는 곳인데 마스크를 쓰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앞서 저희가 수천 명까지 접촉자를 조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방역당국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방역당국은 이 해당하는 이태원 클럽과 주점을 방문한 이들에게
오늘도 자발적인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그만큼 클럽 방문자와 접촉자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얼마만큼의 규모로 번질지는 앞으로 방역당국이 지역사회 내 깜깜이 환자를 얼마나 빨리 찾아내느냐에 달렸습니다. 이 클럽 방문자 일부는 자신의 신원과 클럽 방문 사실이 노출되는 걸 꺼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다 20대 젊은 층의 경우 무증상자가 많기 때문에 이른바 조용한 전파에 따른 2차, 3차 감염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공개한 이 확진자 동선에서 4월 말부터 5월 6일까지 이 기간 중에 방문한 적이 있다면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증상이 없더라도 꼭 보건소에 찾아가 검사를 받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일일 겁니다. 사실 뭐 거의 다 끝났나 싶었는데 경각심이 바짝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네, 아이들을 부양하려면 코로나가 두렵지 않다. 미국에서는요, 영업을 강행했다가 체포된 미용실 주인이 석방됐는데 순식간에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불황이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워싱턴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경찰에 연행되는 여성. 주 정부의 봉쇄령을 무시하고 가게 문을 열었다 철장 신세를 지게 된 미용실 주인입니다. Actions were selfish, putting your own interests ahead of those of the community in which you live. I have to disagree with you, sir, because feeding my kids is not selfish. 봉쇄령이 완화되면서 어제 자유의 몸이 된 그는 경제활동 재개를 요구해온 이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유명 보수 정치인까지 그의 미용실을 찾아가 응원했고 That's not right. That's not justice. That's not Texas.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챙겼습니다. That includes the woman that we've been reading about with the beauty salon. She's free today. Good. 경제적 타격과 사회적 논란은 여전하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로 희망을 이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디애나주 한 초등교사는 자신의 집으로 제자들을 불러 따뜻한 포옹을 선물합니다. Okay, ready? 1, 2. Oh, I'm so happy to see you, Saffron. How are you? 한편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은 14.7%로 폭등해 월간 기준 대공황 이후 최대폭 일자리 감소로 기록됐습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 43개 주가 이번 주말부터 부분적 경제 재개 활동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해 이 대량 실업 사태가 빨리 해소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2 뉴스 김정환입니다. 애인은 만나도 되고요. 친구는 안 됩니다. 이탈리아가 봉쇄령을 일부 풀었는데 기준이 좀 이상하죠. 순풍 트자마자 사람 꽉 찬 관광지를 보면 저러다 또 큰일 날까 아슬아슬합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밀라노 명소인 나빌리 운하가 오랜만에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아이와 함께 다니며 자유를 만끽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끼지 않거나 최소 1m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눈에 띄니다. Sono uscita appunto con i miei bambini e non credo che fosse una situazione abbastanza, diciamo, sicura e quindi ho preferito. 무분별한 외출 행위에 밀라노 시장은 아예 이 지역을 폐쇄하겠다는 엄포까지 났습니다. E questo è uno di quei momenti. Le immagini di ieri lungo i Navigli sono vergognose. Ora. 2달 만에 봉쇄령이 일부 풀리면서 같은 주에 한해서 가족이나 친척도 만날 수 있지만 오히려 혼란도 생기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을 지속적인 애정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해 애인은 만나러 갈 수 있어도 친구를 보러 갈 수 없는 겁니다. 또 중앙정부 지침과 달리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모호한 기준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Dopo 2 mesi e mezzo, uscire oggi, dopo questa emergenza è stato fantastico e oggi voglio anche spendere una parola anche per il sindaco di Ladispoli che ci ha permesso.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스페인에선 고령 환자를 구출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사다리차를 이용해 아파트 꼭대기층에 사는 거동이 불편한 91살 코로나19 환자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이주 노동자들은 철길에서 잠을 자다 봉변을 당하지만 부자들은 온라인이어도 화려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인도 얘기입니다만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사람 처지가 다를까 싶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레미콘 차량 구멍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줄줄이 빠져나옵니다. 경찰의 봉쇄령 단속을 피해서 고향으로 가려고 콘크리트 믹서에 숨었던 겁니다. राशन पानी है 2-3 दिन का है अब 2-3 दिन के बाद क्या खाएगा अभी 10-12 दिन है यहाँ लॉक खुलने 4-3 तारीख को खुलेगा. 고향에 가려고 무작정 걸어가던 이주 노동자 16명이 철로에서 지쳐서 잠을 자다 숨지는 참사도 벌어졌습니다. 어렵게 살고 있는 하층민과 달리 상류층은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인 결혼식을 온라인 영상 결혼식으로 치르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Like celebrities, everybody approaching us, and we never imagined that our wedding would end up being so grand, even when it's done on. 일주일씩 계속됐던 피로연은 없지만 하객들은 각자의 집에서 축하지를 들고 흥겹게 춤을 췄습니다. At larger scale won't be possible, and we didn't want to postpone our wedding for again for 7 or 8 months. We didn't want that. 보수적인 가문들은 오프라인 결혼식을 하되 신랑 신부가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긴 막대기로 목걸이를 걸어주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국가적인 봉쇄령이 계속되고 있지만 인도에선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3,000명씩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심했더라면 지금 저희 뉴스도 재택으로 방송했을지 모를 일이죠. 미국이 지금 그런데요. 방해꾼이 생방송을 휘저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수업 듣던 초등학생이 불난 집에서 탈출한 중국 소식까지 이현용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건물 3층 집에 화염이 치솟고 한 아이가 난간에 걸터 앉습니다. 아직 학교가 문을 열지 않은 탓에 집에서 혼자 온라인 수업을 보던 중 학습기기에서 갑자기 불이 난 겁니다. 아이가 불길을 피해 창문 밖으로 나온 사이 동네 이웃들이 이불을 펼쳐들고 모였고 이불 위로 뛰어내린 아이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시장 반찬가게 진열대 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초등학생. 봉쇄령이 해제되자 생업에 복귀한 엄마는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어 데리고 일터에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최대 진앙지였던 우한에선 일부 초등학교 개학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재택 방송이 일상이 된 미국에선 반려견들이 불청객이 되고 있습니다. Maple, can you stop just for a second? 3, 2, 1. More cold air. 3, 2, 1. 집에서 생방송 중이던 기상캐스터를 당황시킨 것도 반려견이었습니다. The maps aren't going to move because he just whacked the computer with his head. So let me just verbalize the forecast. 급기야 카메라를 가려버리는 대형 사고까지 냈지만 시청자들은 코로나19 관련 부정적인 뉴스들만 계속되던 와중에 유쾌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우리가 어딘가 기부를 할 때는 전액은 아니더라도 상당액이 당사자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죠. 정의기억연대가 공개한 기부금 사용 내역을 뜯어봤더니 이런 예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최근 4년간 기부금으로 49억 원을 모아서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전한 돈이 9억 원. 이마저도 일회성이었던 국민성금을 빼면 한 분 한 분한테 돌아간 지원금은 훨씬 더 적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에 썼을까요?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 양측의 주장은 왜 엇갈리는 걸까요? 김철중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와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 인연을 맺은 건 지난 1992년입니다. 이후 30년 가까이 두 사람은 서로를 도우며 수요 집회를 이끌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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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최근 이 할머니는 윤 당선자가 수요 집회 당시 모금한 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십시일반으로 뵌 그 돈을 꼬박 받아가지고 이러면서도 그 돈 어디다가 썼습니까? 쓴 거 없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최근 4년간 받은 기부금은 49억 1천여만 원으로 이 가운데 피해자 지원 사업에 쓰인 돈은 9억 2천여만 원입니다. 2017년 일본 정부의 위로금 수령에 반대한 이 할머니 등 8명에게 1억 원씩 성금을 준 것을 제외하면 매년 2천만 원 남짓한 돈이 피해자 지원에 쓰인 겁니다. 2018년에는 1인당 86만 원, 지난해에는 1인당 106만 원이 돌아간 겁니다. 나머지 금액은 수요 집회와 단체 운영비, 그리고 각종 홍보 사업에 쓰였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측은 국제연대와 박물관 건립 등 다양한 활동에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사용 내역은 회계감사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사용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오늘 밤 자정이 지나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풀려납니다. 법원이 아무런 조건이 없는 석방을 결정한 겁니다.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건 아닌지, 또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는지 최주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오늘 자정 이후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입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한 것이 아닌 기존 구속영장을 만료시켜 석방을 결정한 것을 두고 특혜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면 주거지가 제한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외출이 금지되며 변호인과 가족 외에 접견 금지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른바 적폐수사 주요 피고인들이 구속기간 만료 직전 보석됐습니다. 정 교수는 자신이 사용했던 일부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정 교수가 증거인멸 등을 시도했고 구속 이후 새로 추가된 혐의도 있다며 구속 연장을 요청했지만 정 교수 측은 다른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부장검사 출신한 변호사는 정 교수에 대한 석방 결정이 다른 사례와 비교해 매우 이례적이어서 특혜성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재판을 마친 조 전 장관은 입을 굳게 닫은 채 법정을 나왔습니다. 네, 첫 재판 마치시면 단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결정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을 끝낸 것이 조 전 장관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의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세종은 누구? 지금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이광재 당선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조선 3대 왕 태종에 비유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태종 같은 거거든.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롭게 과제를 만들고 하는 태종이었다면 세종의 시대가 올 때가 됐다. 사실 태종은 공과가 뚜렷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사실 조선의 밑그림을 완성하긴 했지만 피해 숙청을 단행하기도 했죠. 네, 태종 이방원은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거나 도전할 소지가 있는 세력을 하나둘 제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 적폐 청산을 강조한 게 생각나는데요. 조선시대와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권력을 잡은 쪽이 기존 세력을 견제하는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광재 당선자가 한 말 중에 또 관심이 유독 가는 부분이 세종의 시대가 올 때가 됐다. 네. 그 친노 친문 진영이 생각하는 세종은 과연 누구일까요? 태종이 기틀을 닦았으니까 그 정신을 이을 세종이 나올 때라는 얘기인데요.
차기 대선 주자를 세종이라고 지칭한 겁니다. 그 최근 발표된 범여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보면요. 이낙연 전 총리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 이재명 경기지사, 김부겸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여론이 바뀔 수도 있고 야권에서 떠오르는 주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부겸 의원이 낙선되긴 했지만은 순위권에 있네요. 네. 그리고 김경수 지사도 1%대 지지율이긴 하지만 순위에 올랐습니다. 네. 사실은 자타공인 친문의 핵심이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김 지사의 지지율이 낮지만 친문 세력에서 김 지사를 세게 밀면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김 지사는 이광재 당선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함께 노무현 재단에서 제작한 영상에 출연했는데요. 대선 출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권에 한번 도전하실 텐데. 지금 제가 다음 지방선거에 재선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바쁩니다. 일단은 좀 선을 긋긴 했어요. 김 지사가 지금 드루킹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기 때문에 경남지사직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석 상태죠. 보석 상태로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빈소에서 만난 두 사람. 여야 신임 원내 사령탑이 오늘 처음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장소가 장례식장이었군요. 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조금 전인 오후 5시쯤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났습니다. 부친상을 당한 주호영 원내대표를 위로하기 위해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북대병원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는데 같은 날 밤에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하루에 다 찾아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표에 당선된 뒤 밤에 부친이 머무르는 대구에 내려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아버지는 장기간 지병을 앓았는데 어제 병세가 악화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두 사람 다 정책통으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공통점이 있으니까 좀 합이 잘 맞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둘 다 당 정책위 의장 출신인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빨리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부친상 때문에 논의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빈소 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여야가 싸우다가도 빈소에서는 위로를 하다 보면은 좀 일이 풀리기도 한다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G나 삼성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들 요즘 웬일일까요? 100만 원 밑으로 가격을 확 내려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비싸도 좋다고 해서 장만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살짝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텐데 이유를 들어보면 그럴 법도 합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관객 없이 모델이 LG전자의 새 스마트폰을 선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스마트폰은 일종의 패션 아이템인 거죠. 물병을 모양의 후면 카메라 3개와 오디오 기능에 초점을 맞춘 고사양 스마트폰이면서도 할인 혜택을 적용하면 반값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새롭게 선보인 스마트폰도 100만 원대 프리미엄 모델의 절반 가격이면서도 똑같이 카메라 5개와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했고 초고가 모델을 고집하던 애플이 이례적으로 출시한 보급형 모델도 프리미엄급의 최신형 기능을 갖췄지만 50만 원대로 모두 가성비를 겨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고 주요국의 5G 상용화가 지연되면서 제조사들이 고사양의 중저가 제품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요, 전년 동기 대비 13%가량 하락했는데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5G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흥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2분기에도 스마트폰 판매량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의 치열한 가성비 경쟁이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 시즌 아깝게 K리그 우승 트로피를 놓친 울산 현대가 이청용을 영입하며 15년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개막전 4대0 대승으로 상큼하게 출발했네요. 김민군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이스톡의 마지막 경기. 이기기만 해도 우승이었지만 호환의 패배로 슬픔을 삼켰던 울산이 올해 15년 만에 다시 챔피언에 도전합니다. 선봉에는 블루드래곤 이청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주고 참 경기 쉽게 하고 있습니다. 이청용은 11년 만에 국내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K리그 경기에서 또 뛸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팬분들을 만날 수 있게 기다리겠습니다. 이청용의 노련한 공수 조율 속에 울산의 주니오가 2골과 1도움으로 펄펄 날았습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고국 브라질을 위한 세리머니를 선보인 뒤에 우리 의료진을 향한 덕분의 세리머니도 잊지 않았습니다. 윤빛가람에 멋진 중거리포까지 더한 울산이 첫 경기를 4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K리그2에선 대전이 종료 직전 극장골로 수원을 2대1로 꺾고 황선홍 감독에게 데뷔전 승리를 안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군입니다. 프로야구는 오늘 비 때문에 2경기만 열리고 있습니다. 그중 기아 유격수 박찬호가 울고 웃었던 장면 함께 보시죠. 먼저 3회 초입니다. 주자 만루에서 잘 친 타구를 이루수 김상수가 넘어지면서 잡아냅니다. 호수비에 타점을 도중 맞은 박찬호, 허탈한 모습인데요. 그래서일까요? 곧바로 3회 말 박혜민의 안타성 타구를 끝까지 쫓아가 기어이 잡아냅니다. 악착 같은 호수비로 그대로 갚아줬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에 봄비가 흠뻑 내렸습니다. 지금은 곳곳에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오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날이 차차 개겠지만 중부지방의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렸고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또 내일 늦은 밤부터 중부지방은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1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 서울이 22도, 대전 22도, 대구 23도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겠지만 월요일 오후에 경기 동부와 영서에 비가 또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군들이 내 몸에 새겨놓은 칼자국과 낙서요. 내 몸엔 이런 흉터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I Can Speak의 한 장면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당시 실상을 또박또박 증언했던 이용수 할머니는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정의기억연대와 30년 가까이 함께했습니다. 그랬던 이용수 할머니가 또 한 번 I Can Speak,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정의기억연대 측을 향해서입니다. 이제는 더 당하지 않을 겁니다. 당할 기록도 없습니다. 제가 할마차게 했습니다. 성금이 피해자에게 쓰인 적이 없다. 수요 집회는 증오와 상처만 가르친다. 물론 정의기억연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송금도 했고 영수증도 있고 할머니의 기억이 틀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 하나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4년간 49억 원을 모금해 9억 원 지급. 18%만 할머니들에게 쓰인 겁니다.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비, 또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을 했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속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단체 대표는 이번에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피해자의 아픈 세월이 시민단체 대표의 입신양명의 발판이 된 건 아닌지 조심스럽지만 궁금해집니다. 이제는 정의기억연대가 정확히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You Can Speak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